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최근에 통과된 한국 상법 개정안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저희가 입수한 한국 상법 개정안의 주식시장 영향 예측 보고서, 이걸 보면서요. 과연 이 개정안이 한국 증시의 오란 문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진짜 해소할 수 있을지, 또 성공적인 개혁으로 증시 부양에 성공했다는 일본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그 가능성을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이 개정안에서 우리가 뭘 제일 주목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가 이사의 충실의 의무 확대, 둘째가 전자주주총회 도입, 그리고 셋째가 소수주주 권익보호 강화. 이거죠. 특히 그 이사의 충실의 의무가 예전에는 그냥 회사였는데 이제 주주의 이익까지 포함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기존에는 사실 이사들이 회사 전체 이익이라는 게 좀 애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지배주주 이익을 더 챙기는 결정도 가능했는데 이제 법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거죠.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게 결국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그 소위 오너 리스크 같은 걸 줄여서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를 얻는 데 아주 결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좀 흥미로워요. 대규모 상장사는 의무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디지털로 바꾼다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핵심은 접근성 형상이죠. 이제 시간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주주들이 의결권 행사가 훨씬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액주주들 참여가 늘 수 있고 이게 또 경영진을 견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의사결정 과정도 당연히 더 투명해지고요. 결국 이런 변화들이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일 거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런 움직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해요. 일본도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요즘 일본 증시 엄청 오르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 경험이 우리한테 참고가 많이 되죠. 일본은 장기 불황 겪으면서 투자자 신뢰를 많이 잃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주주 관한 강화하고 사회이사 역할 늘리고 감사위원회 만들고 이런 걸 점진적으로 해왔어요. 자료 분석을 보면요. 니케이 지수가 2012년 이후로 쭉 오르다가 작년에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물론 저금리 같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주주를 생각하는 거버넌스 개혁, 이게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목적은 비슷한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은 전자주총 도입처럼 뭔가 디지털 기술을 써서 좀 더 빠르게 가려는 느낌. 네, 그 점이 재밌어요. 일본은 수십 년 걸려서 천천히 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압축적으로 개혁을 하려는 거죠. 이 빠른 속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예상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지켜봐야죠. 보고서에서도 일본의 그 점진적인 개혁 과정에서 배울 점, 그러니까 시장 충격 줄이고 이해관계자들 균형 맞추고 또 꾸준히 효과를 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한국 시장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짜 해소될 가능성은요? 분석 보고서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저평가된 수준,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시나리오별로 상승 여력을 제시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1, 2년 안에 한 15%에서 25% 정도. 기본 시나리오로는 3년에서 5년 걸려서 30%에서 40%. 그리고 아주 잘 돼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낙관적인 경우에는요. 5년에서 7년 안에 50%에서 70%까지도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좀 눌려있던 금융주나 아니면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형주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있고요. 와, 50% 이상 상승 잠재력이라니 이거 정말 혹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겠죠. 당연하죠. 법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실효성이죠. 바뀐 법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얼마나 잘 스며드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안정이나 정책 일관성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요. 또 기업들이 기존 관행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제도 시행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진짜 오랜 숙제를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전자주총 같은 디지털 기술 활용은 우리가 일본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자리 잡기만 한다면요. 분석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 가치가 다시 평가받고 아까 30, 50% 잠재력 말씀드렸죠. 외국인 자금도 더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개혁이 정말 잘 진행돼서 분석 보고서 예측처럼 특히 그동안 지배구조 때문에 저평가됐던 중소형주 같은 기업들,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한다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나 시장을 보는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